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양육비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양육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돈, 이게 양육비인데 보통 양육비라 하면 이혼이 전제가 된 거죠. 또는 혼인 외에서 자녀를 낳았어. 그런 경우에도 이제 양육비 문제가 되는데 자녀가 미성년 자녀일 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.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. 따라서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지급하는 부양료다.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양육비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거 아닙니까? 아무래도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약간 생돈이 깨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양육비라는 게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급을 좀 안 하고 싶은 거지. 거부하고 싶고 지급을 하더라도 잘 속여서 아주 소액으로 하고 싶은 거죠. 이게 바로 이제 양육비 다툼의 모습입니다. 양육비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. 소득,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, 이거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물론 그 두 가지만 고려하냐 그건 아니죠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. 소득과 자녀의 연령이라는 그 두 가지 큰 축을 두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양육비가 결정이 되는데요. 또 다툼이 많다 보니까 서울가정법원에서 한 4, 5년마다 한 번씩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거를 이렇게 주죠. 그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한쪽에 자녀의 연령이 쭉 있고 위쪽에는 그 부모의 소득 구간이 쫙 있어요. 그래서 소득이 얼마고 자녀가 몇 살일 때 요 정도 양육비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 15세 딸 1명, 만 8세 아들 1명, 네 식구. 요게 이제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죠. 그 경우에 일단 양육자, 엄마가 180만 원, 아빠가 270만 원을 벌어요. 부모의 합산 소득이 450만 원이니까 400에서 499만 원 구간에 해당하고 딸은 15세가 됐죠. 그럼 15세, 18세 사이에 만나는 데를 보면은 140만 원 정도 나오죠. 아들은 지금 8살이니까요. 114만 원. 아들의 양육비는 114만 원, 딸의 양육비는 140만 원 정도. 그래서 두 사람을 합쳤더니 양육비가 254만 원 정도가 나오죠. 그러면 비양육자는 얼마를 내느냐? 450만 원 중에 아빠가 270만 원을 버는 거 아닙니까? 약 60%가 해당이 돼요. 지금 아들, 딸 합친 양육비 254만 원에 60%, 152만 5천 원 정도가 나오죠. 두 명의 양육비 152만 원 정도를 매달 지급을 해 나간다.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. 물론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. 여긴 두 명인 경우고 그냥 외동 아들, 외동 딸이다.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 표에 있는 금액보다 조금 금액을 이제 높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구간이 있어요.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자녀가 3명이다. 이런 경우에는 1명, 2명, 3명을 해가지고 플러스 3개를 주느냐 그게 아니라 약간 감액을 해요. 그걸 다 합친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된다.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그냥 내밀고 이대로 다 내놔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양육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좀 정리하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안 주네? 집을 나와서 나 혼자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고 소송은 5개월 했는데 앞으로도 한참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양육비를 안 줘. 이런 경우에는 그 이혼 소송에서 사전 처분, 그냥 소송 안 끝났지만 임시로 일단 양육비 지급해 이렇게 해준다고 법원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변호사가 사전 처분을 신청해서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는 받을 수가 있다. 자, 그 다음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안 주는데요, 이런 질문이 많아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? 전형적으로 양육비 안 주고 막 도망 다니는 사람들 바로 이거거든. 이론적으로는 강제 집행을 하면 돼요. 그런데 강제 집행이 실효성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? 우리가 알 수 있는 재산이 없고 간혹가다 외국 나가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혼 후에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낼 거냐,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으로 상세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있는데요. 이혼을 했는데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이제 면접 교섭이라 그래요.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만나는데 면접 교섭을 협조를 안 해주네. 연락도 안 받고 면접 교섭 하기로 뭐 토요일에 했는데 꼭 그날에 애 데리고 다른 데 가버리는 거야. 그럼 나도 화가 나잖아. 그럼 양육비 나 지급 못해. 면접 교섭 안 해주면 나 지급 못해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행 명령이나 이런 강제 집행 방법이 있습니다. 면접 교섭도. 그거를 핑계 잡아가지고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된다. 그건 양육비 미지급이 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니까 면접 교섭 안 해준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
자, 그 다음에 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요. 과거 양육비가 있어요. 과거 양육비. 자, 혼인 외, 그 다음에 장기 별거, 그 다음에 이혼을 제대로 했는데 양육비 조항이 빠진 경우. 요 세 가지의 경우가 바로 과거 양육비라고 하는 거죠. 이혼을 했고 양육비를 정했어. 근데 양육비를 지급 안 해가지고 쭉 쌓이는 거야, 이게. 뭐 2년, 3년. 아, 내가 이걸 뭐 일일이 쫓아다녀. 아유, 말어라, 말어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, 보통.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3, 4, 5년씩 막 흘러버리는 거야. 그런 경우에 나중에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 이때 나 지금 3년치 못 받은 거 어떻게 하죠? 이런 거는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과거 양육비예요. 이거는 강제 집행을 하면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또 법원을 쫓아가서 소송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이런 과거 양육비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형의 과거 양육비가 있는데 혼인 외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, 자녀가. 이런 경우는 실제 그 부모가 혼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양육비를 못 받고 그냥 혼자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, 애하고. 한 10년, 15년 쌓여버리는 거야. 근데 나중에 이상하다. 나 혼자 키운다니 이게 말이 되나? 나도 양육비를 받아야 되겠는데? 이게 이제 정통 과거 양육비인데 또 다른 경우는 혼인 관계는 있어요. 그런데 아빠가 집을 나가버렸어. 한 10년 됐어. 그동안에 엄마 혼자 나를 키운 거야. 내가 청소년 시절. 그 과거 양육비. 이거 받아야 될 거야. 나 혼자 키운 이 양육비. 이혼은 했어요. 특이하게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야. 이게 좀 이상하죠. 보통 법원에서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반드시 체크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. 그런데 법원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가끔 빠질 때가 있어. 마지막으로 한 거 알아두실 게 있어요. 그동안 쌓인 양육비를 매월 뭐 70만 원 곱하기 10년치 이렇게 하잖아요. 감액을 시킨다는 거지, 법원에서 그거를. 얼마나 감액을 하느냐. 70%, 뭐 50%, 30%막 이렇게 팍팍 깎일 때가 있어. 최대한 안 깎이게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. 좀 깎인다 하더라도 청구는 하셔야 돼요. 저쪽 가정 애들은 잘 키우면서 왜 우리 집 애한테는 돈을 안 줘?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협의 이혼을 할 때나 소송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거기다 적었다. 그러면 양육비를 못 받는 거예요. 제가 예전에는 안 받기로 했는데 이제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못 받은 기간 그거는 회복이 안 된다. 애초부터 양육비를 잘 정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하지 않으셨고 보통 한 3, 4년 정도 흘렀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양육비 청구를 다시 하셔야 된다.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된다. 자, 오늘 양육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